도로는 누군가엔 희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엔 절망입니다. 새 도로 개통에 옛 도로 휴게소는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주민들 생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뭐 많이 손해를 보고 살지요. 거기 양양고속도로 나는 바람에. 아니면도 여기 예지 차량이 많이 들어와야 요 가까운데 편의점 뭐 슈퍼 이런 게 살잖아요, 경제가. 근데 그런 게 많이 죽어요. 반면 새 도로 주변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네, 많이 오시죠. 중앙시장이 제1위예요. 잘 오세요. 많이 와요. 장사 잘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한쪽은 상권 몰락에 고용 위기까지 겹쳐 시름이 깊어지는 사이 다른 쪽은 도로가 준 활력에 기뻐하는 도로 개통의 명암. 빨리 가도록 만들어진 도로, 이제는 다 함께 가도록 설계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국도 사업을 다 끝났으니까 국도 주변에 기존 구국도에서 선형의 상가들이 침체했던 지역을 어떻게 활동할 건가를 사실은 이제는 국토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시기가 이제는 됐다라고 보는 거죠. 새 도로가 생기면 옛 도로 주변이 침체되는 걸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최근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완전 개통 1주년을 맞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옛 교통로인 44번, 46번 국도 주변입니다. 휴가철 북새통을 이루던 옛 국도 주변은 불과 1년 새 적막감이 감도는 반면 새 도로 주변에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버려두면 전체 경제에 큰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말 8초, 이른바 여름 휴가의 절정기. 홍천에서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는 이 44번 국도는 예전엔 강원 북부로 피서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운데 동천 양양 구간이 추가 개통한 이후에 44번 국도는 완전히 활력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휴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할 국도에는 넓은 4차선이 민망할 정도로 소수의 차량만이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수리한 경관 때문에 물놀이 인파가 북적이던 인근 강변은 폭염 속 정막만이 피서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가길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던 황태 판매장 역시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통행량이 무려 70%가량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역시 휴게소. 여름철 최성수기지만 주차장은 절반 이상 비어있고 휴게소 내부 역시 썰렁한 모습입니다. 예년에 오면은 요맘때면은 사실 여기가 바글바글했었는데 오늘 오니까 그냥 썰렁하네. 손님이 없어. 이제 커피, 편의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거의 한 60%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성수기 때도 현상 유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한 6개월 저희들이 이제 장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6개월은 뭐 거의 적자죠. 주변 화양강의 풍경이 좋아서 여름 성수기엔 피서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덩달아 주변 지역도 여름 대목을 누렸지만 지금은 꿈 같은 옛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에는 이 강 쪽으로 이제 그 야외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텐트 치고 뭐 민박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이 한 그 정도 준다면 뭐 동네도 그 정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개 예전 향수에 젖어 방문하는 중장년층입니다. 연맛이 있잖아요. 제일 또 좋고 하얀 휴게소가 제일 나요. 용서는. 그리고 우리는 좀 인제 이쪽으로 이제 그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또 매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고속도로를 이용 안 하는 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적에 여기서는 그 경관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터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터널 속으로만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휴게소가 고사위기에 내몰리면서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휴게소 주변에서 팔던 주민들의 생계 타격도 큽니다. 아유 평소에도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이제 주말에 조금 더 팔고. 옛날에 얼마 정도 팔았어요? 옛날에는 100으로 나갔지, 100단위. 100단위. 네. 휴게소 주인들은 이대로 간다면 주변 국도의 휴게소 모두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제 매출액은 그렇게 줄었는데 반으로 줄었는데 나가는 필요원들 마찬가지다 이거. 직원도 못 줄이지, 또 전기요금 그대로 나가지, 모든 비용이 다 그대로 나가. 거의 모두가 적자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데 몇 년이나 버틸지는 몰라요. 그 중에 한두 집은 좀 버티겠지만 대다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몇몇 휴게소는 이미 문을 닫은 채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지책으로 휴게소 업계는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없애주면 그나마 사람들이 더 올 것 같다며 당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인공폭포가 폭염에 지친 방문객을 반기는 인제군 용대리. 황태축제, 부자마을로 유명했던 이 동네도 도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미시령으로 넘어가기 직전 수많은 피서객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여름 대목을 누렸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예전 모습은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인데 원래 이런 거예요? 지금 피서철이라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이 꽉 찼어요.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쪽에도 차를 댈 데가 없어갖고 그냥 갓길에 막 불법 주차해 놓으시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서 말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는 참 진짜 모든 특산물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것도 진짜 한 20-30조씩 하루에 팔았는데 지금 한두 조 팔기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장사가 생업이었던 동네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민박이나 혹은 뭐 펜션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올 정도로 꽉 차셨어요. 그리고 차도 지금 뭐 앞에 주차장을 꽉 채우고 이 주차장에는 뭐 차를 못 댈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식당 주인은 예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경영이 어려운 때도 가끔 있었지만 지금 같은 불황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동네가 지금은 진짜로 인건비도 힘들어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금요일은 좀 사람이 있는 편인가요? 오늘은 그나마 이제 피서 시작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피서 때는 꽉꽉 차야 돼요. 꽉꽉 차야 되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몇 팀 없잖아요. 그나마 이것도 바쁜 거예요, 이 와중에. 이런 상황은 2달 전 황태축제 때 방문객이 딴 때보다 70%나 크게 줄면서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동네 주민들은 떠나간 여행객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주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자구책으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여기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짚라인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서쪽 주민들이 이렇게 울상짓고 있는 사이 그 너머 속초 상인들은 길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속초 수산시장 근처는 본격적인 휴가 차량까지 몰리면서 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속초를 방문하는 외지인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이번에 춘천에서 지금 속초까지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는 면에서 속초를 또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바다로 가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에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20%가량 늘자 수산시장을 비롯해 주변 아바이 마을, 조금 떨어진 설악산 국립공원까지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매출도 아무래도 늘고 왕래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다 재밌죠. 잘 되면 재밌는 거예요. 속초 아래 양양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막산지구와 주변 해안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이 되자마자 가장 큰 투수를 많이 양양이랑 이 동해권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양양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양양은 접근성 좋은 서핑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레저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 걸렸던 게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오던 것도 한 3-4번 정도 더 오게 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속초 양양 그 고속도로 뚫리고 나니까 여기 오는데 그 부담이 없더라고요. 1시간 거리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왔다가 당일치기가 가능해진 거죠. 예. 예전 같았으면은 하루 자고 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이게 당일치기가 가능해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엔 바다에 진짜 다 서퍼들밖에 없을 정도로 물반 서퍼반 막 이럴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자 이 일대 부동산 경기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속초와 양양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11%가량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파트와 레저시설 건설이 붐을 이루고 외지인들 투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속초 사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사서 본인이 사는 거예요.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쓰시든지 안 그러면 세컨하우스로 쓰시든지 아니면 전문 위탁 경영업체한테 맡겨서 6%의 수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올해 안으로 입주할 곳도 몇천 세대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현재 입주한 것만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지역 사람들이 한 50%뿐이 안 사니까 50%는 다 외진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사놓고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간에 홍천 휴게소. 휴게소 부근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지난해 286원에서 올해 20만 원, 무려 700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쇠락한 46번 경로상의 용대리 황태마을 인근 땅은 예전 3분의 1 가격에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도로 개통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 도로가 뚫리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도로 설계 방식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한 15년 전부터요. 고속국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기존의 국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국도가 아니라 기존 노선, 기존 이 높이에서 한 2-3m를 높여가지고 이 엘리베이티드 된 그런 길을 고가도로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옛날에는 국도가 기존 땅 레벨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A에서 B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직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새 국도가 만들어지면서 옛 길로 갈 수 있는 우회로가 차단돼 해당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심지어는 지역 내부의 단절까지 유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도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집은 이쪽에 있지만 이 농사는 이쪽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 굴다리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아주 꼬불꼬불한 이 불편함이 사실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많이 생겼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는 걸까? 도로공사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참여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결정 뒤에 주민들에게 공개하던 걸 계획 단계에서 미리 알리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설계 노선 결정 전과 후에 각각의 그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좀 더 반영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방식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완전히 노선까지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은 적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또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 간의 싸움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민원은 적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공공재로서의 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옛 도로의 경쟁력 있는 명소를 잘 알리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연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그 기존 도로로 좀 피해가 심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결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기존 도로 중에서 좀 맛집이라든가 또는 유명 역사적 문화재가 있는다든가 이런 건 기존 도로의 안내판을 좀 크게 그리고 이 가시성이 높게 배치를 함으로써 더불어 옛 도로 주변의 주민들과 지자체 역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관심이 갈 만한 레저를 또는 레저 시설을 좀 추가를 한다든가 또는 시설 확충을 한다든가 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도로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지역 그 특화 요소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조금 멀더라도 볼거리가 있다 이러면 다 찾아가는 경향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작용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난 곳을 즐겨 찾는 요즘 여행의 경향을 감안할 때 지역 명소는 도로의 접근성에 관계없이 사랑받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테니까 버려진 건축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좋은 제안서가 있으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런 걸 인수해서 좋은 장소로 꾸며서 명소를 만드는 거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버려진 귤창고를 화덕피자 레스토랑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현재 단시간 주행 유지로 돼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해 볼거리나 먹거리 명소가 우회로에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옛 국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도로 설계에 접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에다 인구 감소를 감안해 일본처럼 기존 도로 주변의 쇠락한 동네를 정리하고 특정 지점에 새 주거단지를 만드는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낮아져요. 근데 관공서와 병원들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숫자가 옛날에는 뭐 한 10,000명 되는 인구에 5개 병원이 있었다면 지금 그 인구가 한 3,000명으로 줄었는데도 5개 병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마을을 없애버리고 한 군데를 모아서 병원을 3개만 만들고 한 군데 모아서 살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로는 산업과 생활의 핏줄입니다. 도로 신설과 관리를 위해 해마다 수조 원씩 세금이 투입됩니다. 옛 도로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바로 국가 경제의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